안녕하세요. 카메라 여행입니다. 오늘 제 카메라는 제주도 가파도로 향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무리에 있는 운진항에서 가파도 행패에 올랐습니다. 배 뒤쪽에는 하트 모양의 포토존이 여행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배 위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면 송악산과 한라산이 한눈에 보입니다. 운진항을 출발한 지 10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가파도가 가까이 보입니다. 가파도에 도착했습니다. 집들 색깔이 참 예쁘죠? 여행객들이 배에서 내립니다. 발판도 없이 배에서 바로 내립니다. 배에서 내려 선착장 끝지점으로 가면 가파도 표지석이 있고요. 포토존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오늘 제 카메라는 먼저 가파도 중앙에 있는 소망 전망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전망대 주변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이것을 먼저 보고 외곽을 돌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 과거에는 제주를 삼다의 섬이라 했었는데요. 돌과 바람, 여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가고픈 섬 가파도라는 글자를 보면서 선착장에서 중앙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주에 많다는 돌을 먼저 보았네요. 돌담에는 소라 등 해산물 껍질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디자인이 들어가니 이렇게 달라집니다. 길 옆 담장뿐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예쁘게 장식을 했네요. 그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돌담 옆으로 예쁘게 장식한 아담한 집이 보이는데요. 꼬닥꼬닥 거르멍이라는 카페입니다. 꼬닥꼬닥은 천천이란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소품을 구경하고 음료와 간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담장에 걸어놓은 모자들도 주변 환경과 어울려 예쁘네요. 이곳은 실제 수작업으로 기념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귀여운 기념품들이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계속해서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길 옆으로는 상동 우물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150여 년 전에 주민들이 직접 우물을 파서 식수 및 빨래터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4월에 청보리가 5월에는 황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빛 보리를 바라보며 꼬막꼬막 걸었습니다. 돌담과의 조화가 예쁘네요. 담정이 덩쿨로 덮인 돌담길도 운치가 있습니다. 전망대로 가는 길입니다. 바람에 흔들거리며 야생화가 환하게 여행객을 맞이합니다. 야생화 너머로 가파도 소망 전망대가 보입니다. 전망대 앞쪽으로는 양귀비와 흰 송엽국이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입니다. 주변이 보리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망대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제주도 방향인데요. 야생화와 보리의 조화가 예쁘죠. 꽃과 돌 하루방, 연인들의 걷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송악산을 배경으로 서 있는 돌 하루방이 귀엽네요. 소망 전망대 주변으로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돌 하루방을 배치하여 여행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에서 보리밭길을 따라 하동마을로 향했습니다. 전망대에서 가파초등학교를 왼쪽에 두고 걸어가면 넓은 보리밭이 나옵니다. 4월에는 파릇한 청보리였는데 한 달이 지나니 황금빛 보리가 되었네요. 보리밭길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유유자적해 보입니다. 자전거길 너머로 희미하게 섬이 보이시죠? 마라도입니다. 바람과 함께 스쳐가는 황금보리가 빛이 나는 듯합니다. 바람 때문에 보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새롭습니다. 황금빛 출렁거림이 감성을 자극합니다. 우아하게 움직이는 황금보리의 율동에 맞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파도는 제주도 부속 섬 가운데 네 번째로 큰 섬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가오리 모양을 하고 있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은 제주 올레길 10-1 코스 중 일부인데요. 가파도 섬 중앙을 가로질러 갑니다. 가파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청보리인데요. 5월 말 이후로는 황금보리로 변모해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청보리밭 추억 만들기 편말인데요.
6월에는 황금 보리밭 추억 만들기로 바꿔야겠네요. 가파도의 보리는 키가 커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파도 너울 같은 보리 물결이 넘실댑니다. 가파도는 오르막길이 거의 없어 2시간 전후면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황금보리 사이를 천천히 걸어 하동마을로 향했습니다. 청보리를 볼 때하고는 다른 느낌이네요. 보리밭에서 하동포구 쪽으로 가면 가파도 벽화길이 나옵니다. 가파도 벽화길은 가파도의 하동마을이 있는데요. 골목의 벽에 가파도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곳입니다. 자리돔잡이의 역사를 기록한 그림입니다. 가파도에 고인돌 군락지도 있었네요. 가파도를 탄소 없는 깨끗한 섬 만들기 사업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가파도 하동마을 골목길에는 가파도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글과 그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파도의 전설, 해녀, 하멜등대, 가파초등학교 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파도 벽화길에는 벽화뿐 아니라 공예품을 손으로 직접 제작하는 공방도 있습니다. 예술 문화 작가들의 창작 공간이기도 한데요. 가파도를 알리기 위해 가파도와 관련된 작품들을 직접 만들어 전시 판매한다고 합니다. 가파도 하동포구에 위치한 공방입니다. 수제 작품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동포구에서 가파초등학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벽화길을 지나서 가는 길인데 제주도 특유의 돌담과 가옥의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건물도 있습니다. 돌담을 따라가 보니 예쁜 무인 카페도 있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문을 열지 않아 내부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동마을에서 상동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길 주변으로 집들과 황금 보리밭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가는 길에 가파초등학교에 잠시 들렀습니다. 현재 6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가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독서하는 소녀상도 있고요. 이곳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해녀상도 있습니다. 상동포구로 가는 동안에 배가 고파 점심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가파도 현지인이 소개해준 음식점인데요. 가파초등학교 뒤에 있는 전망대 식당입니다. 가파도에 오면 대부분 짬뽕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가파도 청보리 막걸리와 가파도 정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파도 청보리 막걸리를 시음해 보았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달달하네요, 막걸리. 원래 이렇게 좀 달달합니까? 예? 이 막걸리가 원래 좀 달달하네. 예. 막걸리 맛에 대해 식당 주인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청보리로만 만든 거예요? 보리로 해가지고 네. 여기서는 못 만들고 저 육지 가서 만들어 와요 이게. 청주에 가서 여기 보리를 가지고 싣고 청주까지 싣고 거기서 여기서는 안 만들어줘 제주도에서는. 정식에 나온 반찬입니다. 흑돼지고기 주물럭과 옥돔구이가 돋보입니다. 맛있게 보이는 옥돔구이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삭하게 구워서인지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맛이 있었습니다. 반찬이 나물이 많은 이유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해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도 된장국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덕분에 식사를 하면서 청보리 막걸리를 곁들였는데요. 술이라기보다는 숭늉 같은 음료 같았습니다. 전망대 식당의 정식은 맛과 가격 면에서 가성비 최고였습니다. 막걸리가 달달하니 아주 맛있네요.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가파도 선착장으로 왔습니다. 해변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가파도 일정을 마치고 나가는 여행객들을 뒤로 하고 너는 나의 봄 카페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방향은 제주도가 보이는 방향인데요. 하동포구까지는 송악산과 한라산을 보면서 걷습니다. 길을 따라 해변 반대쪽에는 돌담이 쌓여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돌담을 사이에 두고 야생화가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바람은 야생화를 간지럽히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변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습니다. 돌담은 야트막한 언덕에 2중 3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돌담 너머 해변길에는 자전거를 타고 섬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저처럼 걸으면서 섬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해변길 가장자리에는 큰 돌을 이용하여 난간을 설치했는데요. 자연 친화적으로 느꼈습니다. 해변길을 가다 보니 길 바로 옆으로 돌무덤이 보였는데요. 바람이 많은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묘지 모습입니다. 이곳에 돌무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보니 여기가 가파도의 공동묘지인 것 같았습니다. 해변가에는 야생화가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줬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 장소입니다. 해변길을 15분 정도 걸으면 제단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은 매년 음력 2월을 기점으로 기일을 택하여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섬을 즐기는 사람들도 제단 앞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멀리 가파항 하동포구가 보입니다. 가파항 주변으로 형성된 하동마을입니다.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는 지붕의 색깔이 예쁘죠? 해변길을 따라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방파제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끝나면 돈물각이 나오는데요. 돈물각이란 소금기가 없는 담수가 나오는 샘을 말합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 이곳에서는 식수를 얻고 빨래터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물 허벅을 맨 안악의 모습입니다. 돈물각을 지나면 불턱이 나옵니다. 불턱이란 해녀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탈의실인데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옷을 갈아입거나 불을 쬐며 쉬는 곳으로 공동체 의식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가파리 하동마을입니다. 상동마을에 살다가 이곳에 샘물이 발견되면서 큰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돌담길을 따라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파도 사진관이란 간판을 보았는데요. 무척 궁금하여 들어가 보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만 보았습니다. 필름 카메라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가족 사진과 해녀들의 물질하는 사진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해안가 쪽으로는 2021년 11월부터 8부작으로 방송되었던 마을의 가게 촬영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사진만이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 왼쪽으로 멀리 마라도가 보였습니다. 마라도를 바라보며 마을을 벗어나 해변길을 걸었습니다. 가파도 서쪽 해안도로를 걷다 보면 중간중간에 보리밭길로 진입하는 샛길이 있습니다. 해안길이 지루하게 느껴지신다면 이 샛길로 들어와 보리와 이야기하며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황금빛 보리밭길을 더 걷고 싶어 해안길에서 샛길로 길을 바꾸어 걸었습니다. 가파도에는 5월 말에 메밀꽃도 볼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 서쪽으로 메밀밭이 있었는데요. 강한 바닷바람에 출렁이는 메밀꽃의 물결도 무척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얗게 흔들리는 메밀꽃이 무척 앙증맞게 느껴집니다. 하얀과 초록의 메밀과 황금색의 보리의 조화가 새로운 감성을 자극합니다. 메밀밭 옆에는 단란한 돌하르방 가족이 자리하고 있으며 여행객들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보리밭 가파도가 아닌 황금보리밭 가파도를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자연이 변화하면서 보여주는 그때그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